처음 노래를 만들었던 30년 전. 그 시절처럼 기타 하나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벌써 노안을 걱정할 지천명의 나이. 작업할 때도 안경을 써야 되네. 나이 든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목소리만큼은 여전하길. 지켜주고 받는데 땀이 나도록 만져보는 노안. 하지만 욕심이 컸나 봅니다. 음이 흔들리고 일단 들어봐야 되겠다. 눈 감고도 할 만큼 참 오래 해온 일이지만 할 때마다 새롭고 어렵습니다. 진지하고 진솔할 것. 그가 노래를 대하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 노래는 어려워. 곡 쓰는 것보다 가사 쓰는 것보다 제일 어려운 게 노래 부르는 것 같아. 그 적정선을 어떻게 찾아야 되지? 아, 참. 시대의 울림이 되었던 노래. 30년간 400여 곡을 쓰며 치열했던 8, 90년대를 거쳐왔던 민중예술가 박종화. 그는 여전히 같은 길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 갈 길을 그대로 가주는 것만이 또 그 한 시대 청년과 청춘들이 제 노래를 통해서 나라를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됐던 그 청춘들이 나를 더 신뢰하고 더 믿음감 갖고 나를 보게 되지는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흘러가는 것이 모두 다 바다로 갈 큰 시대의 부름 앞에 언제나 응답했던 그의 노래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속에 단 하나도 없어 찢겨졌다고. 세상은 여전히 그를 부를 일이 잦은 모양입니다. 한평에 사는 종아 씨의 광주 행차에 반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기억해? 기억해? 날 반가워 가지고 안척하니까 알겠네. 안척 하고 싶었는데 내가 참았지. 잘 살았어. 소식은 난 들었는데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많던데 내가 연락처해갖고 연락하기로 했는데 잊어먹었고. 그랬어? 종아 씨는 오늘 정의행 열사의 추모비 제막 행사에서 추모시 낭송을 맡게 됐습니다. 아, 선배님. 어제 보낸 것 중에 한 년 정도 줄였거든. 뭐 크게 문제는 없어. 그는 시집을 낸 시인이기도 하죠. 두 번째 나오는 것 때부터 내가 준비하고 준비하고. 두 번째 나올 때부터? 아니, 어떻게 여기서 리허설을 해? 리허설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지. 나는 잘 부탁해. 네.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서로를 믿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모로 참 마음이 무거운 준비입니다. 시 한 편에 다 담을 수 있을까 싶은 걱정과 쓰지 않고는 못 견디는 마음이 사납게 뒤섞입니다. 가고 있는가요? 열심히 활동하셨던 5.18 유공자이시고 끊임없이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을 하신 아주 원칙적인 사람이었어요.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그 형제처럼 항상 볼을 봐주고 제가 좀 많이 의지하는 그런 선배님이셨죠. 늘 약자들의 곁에 있었던 사회운동가. 고 정의행 선생의 부재가 참으로 낯섭니다. 그 부재가 견딜 수가 없어 울음을 토해내듯 시를 써내려갔었습니다. 그대가 가고 없는 하루, 정의행 열사를 가슴에 품다. 잘 가고 있는가요? 온통 살아오는 당신의 울림으로 인하여 하루를 뒤척이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민주화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징역 좀 살았다고 나왔다는 이름만으로
한마디 한마디에 고인가의 기억이 쏟아집니다. 그의 언어는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모양입니다. 편히 쉬시라. 생전에도 차돌처럼 단단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갔던 고 정의행 선생. 그 단단했던 마음을 바위에 남아 새겨넣습니다. 묵묵히 지켜와야 했던 시대의 아픈 자리. 이제 더 이상 추모시를 쓰지 않는 세상이 오길 바라고 또 바랄 뿐입니다. 전남대학교 82학번인 박종화 씨. 그의 인생과 예술의 가장 치열한 무대가 바로 이곳 전남대학교죠. 여기가 사실 메인 집회장이었거든. 이 나무가 하나도 없었지. 근데 5월 발대식, 투쟁본부 발대식 같은 거 하면 5,000명이 다 와요. 근데 여기 집회를 참석 안 하면 왠지 내가 전남대생이 아닌 것 같은, 그리고 괜히 부끄러움, 그랬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유와 민주에 대한 열망들이 학생들인데 얼마나 많았는지를 여실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예. 그렇게 모여들었던 학생들이 그가 만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은 1987년도부터. 이 벽화가 그려졌던 1990년에는 바쳐야 한다, 파랑새, 투쟁의 한 길로 등의 노래가 전국 대학가를 뜨겁게 달궜죠. 별개의 주제가 힘들겠다 얘는. 힘들어. 학교를 들어오면 자동으로 내가 학교 다닐 때로 돌아가 버려요. 5.18과 학생운동을 거치며 쌓인 분노는 어느새 첫 노래가 됐습니다. 옥중에서 음악을 독학하며 본격적으로 곡을 쓰기 시작했고, 그 노래들은 수많은 청춘들의 인생을 바꿨듯이 종아 씨의 인생도 참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네. 오늘 만날 후배들도 다 음악이 맺어준 귀한 인연들입니다. 고생한 역전의 용사들. 벌써 1년째 이 스튜디오를 드나들며 노래를 다듬고 음악적인 감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나는 나답게 긁은 것이죠. 그래야지. 메인 나는 곡인데. 타이틀이니까요. 종화 형이 30년간 버텨온 게 그건데 종화는 종화답게. 노래를 만든 지 30년째의 노래. 할 일이 많습니다. 자, 형. 가게. 이 노래를 타이틀로 해서 30년 기념 앨범을 제작하는 것이 대표적인 일이죠. 나는 나답게 살고 싶어라. 그 누가 내 삶에 파도를 쳐도 나는 경량의 시대를 피하지 않고 오직 노래 하나로 버텨온 사람. 그 의직한 행보는 많은 이들을 감동시켰고 그들이 먼저 앨범 제작을 제의했습니다. 종화 형은 30년의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기웃거리지 않고 진정성과 치열함을 놓지 않았던 삶을 살아왔던 형이거든요. 근데 형의 음반들이 당시에 뭐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돈도 없을 거고 이렇게 해서 조금 벌거벗겨져서 나온 이런 음악들이 있었어요. 종화 형이 만든 노래들은 역시 종화 형이 낳은 자식입니다. 그래서 이 자식들한테 예쁜 옷, 좋은 옷 입혀주고 싶었어요. 팬과 동료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았기에 더 뜻깊은 앨범. 종화 형이 3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이 눈빛은 변하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이 사진보다 약간 주름은 있지만 초롱한 눈빛은 여전한 것으로. 지난 30년 동안 만든 노래 중 대표곡 12곡을 새로 다듬어 넣고 신곡 13곡을 선보인 그야말로 선물 같은 앨범입니다. 우리가 좀 가난하다 보니까 감독님이 다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또 저랑 그 음악적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상의하고 또 바꾸고 1년 내내 너무너무 고생해서 여기에 다 매달리다시피 해서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특히 귀한 LP까지 제작했죠.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국내는 LP 제작사가 전무한 상태. 천신만고 끝에 체코의 제작사를 찾았고 앨범 제작 과정은 드라마틱했죠. 저희가 썼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고, 한국이 5월과 60항쟁, 촛불을 통해서 민주를 지키는 나라고, 그걸 30년간 노래했던 사람이 박종화이다. 한국 민중음악계 체계바라이다. 이 음반은 박종화가 만드는 음반이 아니고 박종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뜻을 앞에서 만드는 음반이다. 그래서 이런 사정들을 메일을 보내서 저희가 필요한 제작 시기를 맞출 수 있었고, 제작비도 최고 수준의 제작비에서 많이 좀 절감을 해서 하게 된 그런 사연이 좀 있습니다. 네. 앨범과 관계된 것이라면 허투루 만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클릿은 사진집처럼 만들었죠. 중심에 있었던 완전히 30년 역사가 사진만 봐도 다 나와. 종화의 어머니시다. 출소할 때 네. 한 개인의 인생이 담긴 앨범이자 어떤 이들에게는 아팠지만 찬란했던 청춘을 기억하게 하는 앨범입니다. 우리 그 시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대 정신을 갖고 살면서 이렇게 다들 고생하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만 갖는 것도 많은 치유와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토록 고생하면서 이루어낸 민주화의 성과들이 이제 어쩌면 지금 오늘날의 이런 사회인데, 이제 우리가 더 큰 꿈을 또 품고 못다한 일들 더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계기점이 또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곧 이 앨범도 세상과 더 가깝게 만날 것입니다. 그의 노래는 늘 사람들을 불러 모았죠. 그것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이고 식구들 감사합니다. 네. 제일 먼저 사인 받아보려고. 이번에 이제 나온 판인데요. 아주 친절한 앨범이에요. 곡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얘기 스토리들이 들어있는 아주 친절한 음반. 그래서 선생님이 꺼내셨어요, 근데? 저 1호 사인을 받아서 이거는 소장용으로 길이길이 그래서 박종화 사후에 어떻게 해볼까 하고 사심 가득한 팬 사인회를 스스로 조직하는 중입니다. 이거 500장 한정판인데 500명 중에 1호 사인이 되는 거가 공식적으로는? 네, 1호라고 꼭 소개를. 제 1호네 완전. 지인들이 더 기뻐하는 앨범. 그의 노래는 낙숫물처럼 삶에 파고들었죠. 직접 제작에 참여하거나 같이 노래를 했거나 그리고 그 시대에 같이 공감하면서 그 노래를 듣고 자라고 그 노래를 또 통해서 자기 결심을 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하는 그런 영향을 받았던 세대이기도 하고요. 진솔한 뭔가가 있어요. 단순한 깊이가 아니에요. 굉장히 깊은 어떤 자신의 어떤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지금도 너무 좋죠. 왜냐면 지금도 여전히 투쟁의 한 길로 그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화 형 그런 면에서 정말 너무 좋죠. 저희들한테 든든한 일종의 형님 같은 일종의 그런 존재들입니다. 독거노인 박종화를 위하여. 독거노인이다, 독거노인이죠. 고독사만 당하지 맙시다. 처음 음악을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오랫동안 음악을 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전설이야, 전설. 우리 박종화. 김남주 시인 곁에서 시를 글적이던 문청 박종화. 그래서일까요? 그의 노래에는 늘 특별한 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를 각성시켰어요. 투쟁의 한 길로 뒤에서 한 이건 이제 우리를 각성시킨 진짜 우리 정말 최고의 노래였어요. 우리한테는. 역사의 구름 앞에 부끄러운 자네여. 대충 따라서 하면 이게 더 낫네. 늙어질 수 없어 나로부터 가노라 승리에 떠나느라 어서 일어나고
한평에 내려온 지 벌써 12년째. 노래가 그러했듯이 한평살이도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한평살이 역시 종아 씨에게는 운명인지도 모릅니다. 한평에 와서 취미로 하던 서예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전시회도 열었으니까요. 넓으니까 너무 좋다. 마음대로 필 수도 있고. 와, 바람이 좀 불기 시작했네. 이미 서예전을 4차례나 개최한 중견 작가. 할아버지 무릎 아래서 먹가는 것을 배웠을 때도 서예가는 꿈도 안 꿨는데 말이죠. 일필휘지. 본인의 등치보다 더 큰 한지 위를 자유롭게 누립니다. 고요히 오직 홀로인 세계. 현장을 폭발시키던 펄펄 끓는 노래를 만들던 그가 이토록 부드러운 붓을 든 이유는 뭘까요? 그런 노래들을 만들다 보니까 분노, 열정 자체가 위로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래 이런 성격이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온통 이 사회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을 위로만 막 올려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좀 밑으로 좀 내리자. 그렇다면 뭘 취미생활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붓글씨가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고민해서 글귀 자체를 창작하고 차분하게 이렇게 붓을 들고 붓과 같이 춤추고 있으면 제가 노래 만들 때 리듬 타듯이 붓 갖고 같이 리듬을 타 들어가면서 이렇게 쓰면 쫙 가라앉아갖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요. 오늘 주제는 소나무. 종아답게 써버려야지. 오, 드디어 종아답다. 꽤 마음에 드는지 자신의 작품이라 인정하는 낙관도 찍습니다. 근데 이거 쓰느라고 이걸 손으로 춤추면서 몇 달을 연습한 거예요. 이게 막 이렇게 연습을 해요. 그래가지고 붓을 들면 그때 연습했던 데하고 똑같이 춤추면서 쓰는 거예요. 시와 노래와 글그림. 보이는 틀은 달라도 그 속에 담긴 주제는 같습니다. 바로 역사와 민중. 그가 앞으로 30년은 더해갈 화두죠. 이게 올 5월 달에 서울 이렇게 한평생 나가 찾던 이렇게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이런 식으로 쭉 연결돼가는 거예요. 이물리한 행진곡을 한 10년간 못 부르게 했잖아요. 사람 미칠 노릇이죠. 그 광주에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불렀던 이물리한 행진곡이라는 노래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흠집 내고 못 부르게 하고, 부르려면 혼자 불러라 이런 데에 좀 분노를 느낀 거죠. 그래서 노래를 노래로만 놔두지 말고 노래 외에는 폭을 좀 넓히자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저함도 없이 붓을 들었어요. 올 5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전시회를 앞둔 박종아 씨. 님을 위한 행진곡 연작 20점을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항일 투사들이 옥고를 치렀던 역사의 현장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선보일 뜻깊은 기회. 일단 설치 방법부터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원형이 뭔가 저기 설치된 거하고. 그것도 철거한대요. 아, 그래요? 예. 요거까지. 이것도 철거? 예. 그러니까 지금 다가 굿대기 다 있어. 이게 있어? 그러니까 양쪽에 여기다가 낚싯줄로.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액자를 만일에 하게 된다면? 그렇죠. 혹시 저기 무게 하중이 많이 못 버팁니다. 못 버텨요? 그냥 속이 빈 봉이고요.
그때 당시에 이거 할 적에 그 굉장히 가벼운 그 액자는 아니고 포맥스판, 가벼운 포맥스판 그거 걸었었어요. 그래서 액자는 불가능해. 엄청 무거워져 버리잖아. 좀처럼 묘안이 떠오르진 않지만 전시회를 취소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진짜 역사를 보여줄 너무 소중한 기회니까요. 그러니까 그 중고등학생들한테는 이보다 쉬운 역사 교육이 없는 거야. 고민 없이 봐도 다 보이는 거. 어떻게 걸어야 할지 문제는 많지만 그가 만든 노래 가사 그대로 모든 것을 바쳐서 갈 길을 찾을 겁니다. 그 전시하는 공간으로는 전시만 생각할 때는 최악의 조건이죠. 근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10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5월 달에 이물리안 행진곡 그 작품을 통해서 그 정신을 일깨우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활용하고 그 역사적 현장에서 이런 전시를 하는 그 본질적 의미를 꼭 전달해주고 싶은 그 열정이 더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예. 가장 뜨거웠던 시절 우리에게 광장의 음악을 선물한 사람. 금남로에 서면 여전히 가슴이 떨린다는 사람, 박종화 씨. 그에게 역사는 아직 풀리지 않는 미완의 아픔입니다. 그에게 있어 사람은 끝끝내 함께 해야 할 벗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노래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보다 나은 세상, 후대들에게는 20살 청년이 징역을 가지 않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면 기술, 숭늉공이면 숭늉공, 아니면 예술의 어떤 깊이가 있다면 있는 것, 모든 걸 다 바쳐서 살아온 만큼대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다 바쳐서 살다가 이름 없이 그냥 소멸해 가는 것이 저의 이 마지막 남은 과업이자 운명이자 숙명이자 소원인 것 같다. 이것 이상 어떤 이야기도 뭐 할 게 없을 것 같아.